아예 이런 공방이 어제부터 이어지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인 저에게 주어진 모든 다양한 권한들을 지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이면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8월까지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8월 말까지 정기 연장해서라도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저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 얘기는 그렇게 수긍들 하시는 것들. 그래야지 빨리 체제가 정비되고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얘기를 한 건 없어요. 이렇게 임기를 정하자는 얘기는 없고 네. 이제 6월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6월. 그리고 이제 새로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 네. 이야기가 틀려질 수 있다. 일단 앞서 말했던 후보 교체 파동 전선이 갖춰지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해야 된다. 조경태 의원이 아예 힘을 실어줬고 김정일 전 최고위원도 반년 더 임기 연장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좀 느낌이 달라요, 저 성신 부의장님. 예. 새 원내대표 6월 이제 조만간 16일인가 뽑히는데 이거 좀 달라질 수 있고 안철수 의원은 아예 이거 거취부터 빨리 밝혀라 직격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 정도의 얘기를 했으면 그럼 다른 방식의 개혁안이라든지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놓고 뭔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 이것들이 무조건 그냥 물러나라라든지 좀 방식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왜 저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지금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고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했는데 예. 보통 이런 정도 상황이면 그때 윤석열 정부 때 건세를 누렸던 누군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직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정계 은퇴에 가까운 거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런 분들에게 압박을 할 수 없으니 그러면은 최대한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 있었던 책임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계속해서 계엄에 대한 부적절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거라면은 예. 저는 그냥 친윤 중에 누군가가 책임 있는 모습 전 계속 정계 은퇴를 얘기하는데요. 계속 뭔가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공격한다? 저는 매우 부적절한 행보라고. 잠시만요. 정계 은퇴라는 건 네.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만약에 그만뒀다고 하면 의원직까지 그냥 그만두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까지 왔고 파면을 당했는데 아무도 그냥 그냥 원내대표 사퇴하는 게 그게 책임지는 자세인가요? 저는 과거에 이 정도의 큰 패배를 한 정당에서는 누군가는 진짜 정계 은퇴에 가까운 그 정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보수 진보가 아닐 것 없습니다. 항상 모든 정당이 그래왔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전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건데 저 안을 내놓기까지도 얼마나 지금 자중질환을 겪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왔으면 그냥 당 밖에서 보는 제가 봐도 그냥 친윤 세력들은 전당대회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속셈이 제 눈에도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얼마나 그걸 강화시키기 위한 그걸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밑작업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원장이 밖에서 본 제 시각에서는 알겠습니다. 나름 결단을 내리고 중재안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도 만약에 관철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전 재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른바 쌍권 지도부 말고도 김문수 후보, 김문수 전 장관 당사자도 이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한 논란은 일정 부분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김문수 후보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이 위대한 당원들의 힘으로 제가
퇴장했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제가 사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선은 선거대책위원장 좀 맡아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문수 전 장관이 뭐 광폭행보 아닌 광폭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것처럼. 최근에 뭐 나경원, 안철수 선거 도와줬던 사람도 만났고 친윤 지도부도 비판하면서 당 자체도 비판하고. 강성필 부대변인님, 아예 김재섭 의원 얘기는 김문수 전 장관도 같이 규명해야 된다. 이거 후보 교체 파동에 너도 나도 어쨌든 대선 후보도 관련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제일 잘한 게 선거 경선, 당내 경선에서는 내가 한독수와 가장 자연스럽게 단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거 그 대선 후보가 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되신 다음엔 좀 다른 입장을 보이신 것이 사실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국민의힘 구성원으로부터 제가 받은 이 기사를 보니까 예. 결론은 이 국민의힘 단일화 파동과 관련해가지고 크게 한 3가지가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선거 비용의 문제인데 당이 이미 한독수 총리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한독수 맞춤형으로 좀 선거 캠페인을 준비를 해놔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당 후보가 됐을 때는 이미 그들을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쓸 돈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또 한밤에 쿠데타 이것도 뭡니까? 이 후보 공고를 내는데 기자들이 새벽 2시까지 일명 뻗치기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새벽 3시에 기자들이 다 떠난 걸 확인하고 그때 새벽 3시에 공고를 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선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당에서 잘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비서실장이 당직자 중에 국장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서로 막 던지면서 이거 안 도와주면 당신들 고소할 거야. 예.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문수 후보도 규명해야 된다. 김문수 전 장관도. 다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만찬과 차담은 당에 대한 걱정들 아니냐. 김문수 전 장관도 글쎄요. 본인이 이제 직접 유세 때는 유권자인 시민들이 날 선택해주지 않으면 난 그냥 백수가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대선 이후에 여러 행보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늘의 전선은 결국 단일화 파동, 후보 교체 파동이었다면 결국 앞으로 국민의힘의 본질은 이걸 겁니다. 답은 있는데 답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왜 도대체 아직까지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거리를 두지 못했냐. 이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전당대회 핵심 논제가 될 겁니다. 결국 사실 이 선거는 계엄으로 비롯된 선거였잖아요. 탄핵에는 반대하고 계엄에도 반대한다.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계엄이 탄핵당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문제다라는 얘기니까 그건 사실상 계엄에 대한 반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계엄 반대에 대해서 설득력 있고 믿을 만한 입장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면 이기기 어려운 선거예요. 저희 당이 사실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라는 것은 어떤 윤석열 대통령 개인 탄핵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 탄핵을 막기 위한 거예요. 전 재작년에 비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작년에 이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탄핵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탄핵이 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탄핵 반대 운동을 한 거고요. 탄핵 반대 당론으로 하는 거를 무효해야 된다는 게 이제 윤상현 의원 얘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앞으로도 이거 뭐 탄핵이든 계엄이든 뭔가 제대로 입장 정리 똑바로 또 못하면 더 어려워진다. 이현정 의원 뭐 이걸 어떻게 여전히 이게 대선 끝나고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왜 대선에 졌는지 패배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결국 이게 국민의힘의 주류가 여전히 이제 친윤이라는 그런 사실 물론 친윤도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는 16일 날 있을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김기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출마설도 나오고 있던데 예. 만약 이렇게 지난 그 계엄 과정, 탄핵 과정에서 정말 윤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이 오려 따라갔던 그리고 또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분들 또 한남동 앞에서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아마 이 갈등 구조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결국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새로운 탄생인데 지금 여전히 윤상현 의원 매일처럼 윤 어게인 지금 하고 있다가 지키려고 하고 있다가 또 여전히 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나가서 원내대표 되고 이런다 그러면 과연 당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벌써 이제 지금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이 마지막 남은 권력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게 지방 권력입니다. 지금 벌써 서울시장이나 몇몇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렇게 끝나버리면 정말 모든 걸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눈앞에 뻔히 보고서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뭔가 확실한 선을 못 긋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여러 그 내각에 뭐 합류를 시키거나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인재를 키우는데 그렇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인재를 죽이기 하고 있다 뭐 이런 말. 그래서 결국 뭐 옛날에 예. 했던 분들 다시 다 컴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내대표 선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 화면이 바뀌었는데 여기요. 만약에 이제 16일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김기현, 나경원 이 두 사람은 뭐 기존에 당대표도 했고 원내대표 했기 때문에 뭐 기득권 아니냐는 비판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쪽이나 친한계에서는 누구를 밀고 있는 겁니까? 여기 그런 인물들은 또 보이지 않아서 뭐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한동훈 전 대표와 어떤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 막 그런 분들 중에서 중진들은 많이 없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지난 과정에서 좀 중립적이었고 또 그래도 좀 이게 뭐 이 친윤정과 좀 거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실상 원내대표가 돼야 예. 그나마 그래도 양쪽에서 다 어떤 면에서 좀 이 받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저런 분들이 역시 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 나서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 짧게만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이제 귀국 날짜를 조율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뭐 부정 안 하고 혹은 국민의힘은 어차피 뭐 망할 정당이기 때문에 근데 뭐 신당 창당이나 개혁신당과의 연합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방점은 이준석 그 의원과 한솥밥 먹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아예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는 게 전직 대선 주자였던 사람의 얘기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반추해 보시면 지금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을 만들든 아니면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들어가든 지금 그 관련된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관련된 정치인들은 거의 같아요. 그러면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이나 사실은 이걸 구별해서 봐줄까요?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에는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최종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하와이로 가셨는데 대선 과정에서 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한 분들을 비판하는 이런 문화. 저는 그 당원들이 결코 이거를 오랫동안 기억할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이 문제는 2017년도에 그렇게 흩어졌다가 2024년도, 2020년도 초에 합쳐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받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홍준표 전 시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가 있는 얘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전면전 개파 갈등 양상까지 국민의힘 내부 오늘 의원총회와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